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언제나 바르게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늘 애쓰고 계시는 우리 콩나물맘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학교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좋은 측면으로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 좋지 않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옵니다.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교사가 여러 명 있었고요. 초등교사가 초등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들, 네, 많은 선생님들이 교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권이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사의 인권인 거 아시죠? 교사가 인권을 모두 뺏겨버린 상황. 심각한 문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없고 학생의 폭력에도 일체 어떤 대응도 할 수 없고 오로지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 되는,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대부분의 아이들 역시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아무도 이 현실 속에 금쪽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어른 수십 명과 또래 아이들 수십 명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현 상황. 네, 절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루빨리 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우리 아이를 돌보는 주체가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두 기둥이 있었는데요. 이제 선생님이라는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책이 나온대지만 뭐 획기적으로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좀 나아는 지겠지만 뭐 얼마나 크게 좋아질까 사실 큰 기대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그 선생님이 하셨던 역할들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아이들의 그런 단체 생활하는 법, 사회화하는 것, 줄 서는 법, 배려하는 법, 또 남을 배려해서 말하게 하는 법 이런 것들 모두 알려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정서학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이제 더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교육은 기본적으로 힘듦, 인내를 수반해야 해요. 교육은 성장이잖아요. 현재 상태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육인데 이런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성장통 없이는 어떤 성장도 불가능하니까요. 치료를 받을 때 주사 맞으면 아프고 메스로 절개하면 아프고요. 근데 그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잡고 고름을 짜고 나쁜 것을 덜어내죠. 헬스 할 때도 이런 근육의 찢어짐, 통증을 견뎌야 하잖아요.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의 상태를 변화하는 건데 이 현재 상태의 파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이걸 파괴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보내는 게 성장이고 교육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의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파괴하고 그곳에 더 좋은 것을 넣어서 뭐 재건설, 재건축, 재생산 하는 것들이, 네, 생산, 성장, 교육이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 우리 법률은 이런 리빌딩, 성장의 과정, 파괴 과정을 아예 부정하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예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지식은 가르쳐 주되 교육은 할 수가 없는, 아이가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관한 이런 교육을 이제 전적으로 부모님 책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의 인성, 뭐 역량, 태도 이런 거 진짜 더 신경 써주셔야 해요. 이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극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학교가 그것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못하니까 이런 요소들을 부모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신경 써줄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것들을 전혀 가르쳐주지 못하고 나쁜 예만 보여주는 이런 부모님의 가정의 아이들, 이 사이에 격차가 커지겠죠. 이런 간극을 줄여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이런 간극을 메워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부모님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도 숨이 목 끝까지 턱턱 찰 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힘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우선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부모님 눈에 우리 아이는 순수하고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언제 어떻게 가해자가 될지 몰라요. 학교에서 20년간 봐오니까 그렇더라고요. 피해자인 아이들이 또 순식간에 한순간에 가해자 되는 일들 참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이런 순진무구한 아이들도요, 옆에서 하는 행동 보면 바로바로 따라하고 동참합니다. 뭐 못돼서가 아니고요, 뭐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나쁜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 그런 아이들 진짜 소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옆에서 하니까 해도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데 같이 끼어서 욕하고, 그리고 수업 중에 선생님한테 막 하고 하는데 옆에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 별 생각 없이 크게 나쁜 마음이 없어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일 없다 라는 생각 딱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좀 나쁜 아이들, 이게 5%, 정말 순수하고 절대로 그런 아이 못하는 아이들 한 5%, 가운데 90% 아이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것이 다 교육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순수한 아이도요, 옆에 물들어 버리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백지같이 순수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백지가 정말 물 잘 드는 거 아시죠? 색깔이 있으면 차라리 잘 물이 안 드는데 하얀면 물이 바로바로 빨아들여 버리고 물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 잘 챙기고 함께 잘 가르치자고요. 피해자가 될 것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늘 양쪽으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아이를 또 보호해야 되겠죠?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또 신경 써주시고 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또 신경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자녀교육 영상까지 찾아보시는 분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방임하고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아이에게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요. 보호해 주세요. 세상이 험해진 만큼, 반에 금쪽이가 날뛰는 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병적인 금쪽이뿐만 아니라 그냥 해도 되니까 하는 금쪽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공격성이 높고 사이코패스고 ADHD가 너무 심해서 원래 그러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인데도 어차피 선생님은 아무것도 못하네 라고 하면서 친구들까지 괴롭히고 이런 아이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도 잘 생각해 보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관점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작은 말다툼, 작은 트러블들은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앞에서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보호한다는 게 내가 무기를 들고 앞에 서서 모든 걸 막아주라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사실이거든요. 싸우면서 내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상대방 요구도 듣고 이 과정에서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 집안에 형제 자매 있으면 늘 싸우죠. 뭐 사이좋게 지냈다가 또 싸우고 금방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집 아이들하고 안 싸우겠어요? 아이가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그거 좀 당연합니다. 정말 막 주먹질하고 이거는 당연히 말려야 되지만 근데 뭐 어쩌다가 한번 또 두 번 이렇게 다투고 좀 눈물 흘리고 힘들어한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들이 다 학교 폭력이 되고 정서학대가 되고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이제 모든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좀 당했다라는 것도 뭐 한 번, 두 번까지는
그래 뭐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3번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부모님과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저희 딸아이들이니까 보통 이렇게 조금 당하고 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한 번, 2번까지는 있고 3번째 정도 되면 얘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한 번, 2번은 뭐 시비가 잠깐 붙었거나 뭐 오해가 있었거나 그냥 장난일 수 있는데, 3번 정도 된다면 이게 반복적이구나, 더 놔두면 계속하겠구나 라고 해서 3번째는 꼭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처음부터 싸우자고 막 달려들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힘들다 하면서 대화로 좀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금쪽이 같은 아이가 통제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막 많은 아이를 괴롭혀요. 우리 아이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많은 아이를 괴롭혀요. 직접 나서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 역시 시간을 보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요. 요즘엔 여론이 중요해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여러 학부모님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시고요. 학교, 교육청과도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을 괴롭히는 그런 학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역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여론 싸움이거든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내 문제 아니니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학교가 그런 한 명의 학부모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태도 있으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정상적인 의견을 내시고 논의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금쪽이 같은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당해도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어쩔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보여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봐요. 금쪽이 부모님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보통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그러면서 막 대안도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이해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답답하고 화나지만 그래도 좀 방법이 있고 하는데, 문제는요, 금쪽이 부모님이 큰 금쪽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 내 자식 네가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진짜 문제죠. 이럴 때는 피해자들이 뭉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론이 형성돼야 되니까요. 정상적인 95%의 학부모들이 좌시하지 않는다, 심각하게 이 사안을 생각한다는 것을 계속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학교와 교사와 주변 아이들을 좌지우지하고 행패를 부리는 재미에 사는 그런 금쪽이와 그런 큰 금쪽이, 어른 금쪽이들이 주의를 하겠죠. 사실 아직 법적으로는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보통 부모님들이 얼마나 분개하는지를 목소리를 내어 주실 때, 그런 어른금 쪽이 다 조심을 하게 되고, 행정을 처리하는 학교 입장에서도 좀 더 힘을 받고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막 보여주면 학교나 교육청에서도요, 그런 목소리 기대해서 좀 더 합당하고 발전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 교육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은 평범한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비정상적인 소수의 부모와 아이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보통의 부모님 한 분 한 분이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의견을 내어주시면서 상식의 힘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